전에 우리가 얘를 그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중심선이 안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렉탱글을 그려서 자, 여기도 옵셋 1000mm 정도? 아니다, 옵셋 500mm.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그 다음에 연장하기, 익스텐드, 바운다리 엣지는 여기고 경계를 늘려줘야 됩니다. 아이고, 경계를 늘려줬고, 자, 이 안쪽에 경계들 있죠. 얘네들 여기는 랭센으로, 랭센 델타 500. 우리 지금 여기 옵셋 500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500mm만. 여기 지우면, 자, 다 끝났네요. 중심선 다 끄집어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중심선 다 끄집어내 보시죠. 여기도 어떤가요? 중심선들이 다 길게 뻗어나온 거 보이시나요? 원래 이렇게 길게 빼야 돼요. 우리가 도면을 그리면서 그 얘기했어요. 중심선은 가상선입니다. 물체보다 약 3에서 5mm 길게 그리셔야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연습용 도면이고 얘는 실제 도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몇 mm를 빼라 라고 규칙은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빼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점선 있죠. 요 점선이 첨화입니다. 중심선에서 첨화까지 550에서 600mm 정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길게 뺐네요. 그죠? 이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길게 빼면 보기 흉해요. 너무 짧게 빼면 중심선 파악이 어렵습니다. 적당히 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적당이라는 말 자체가 한 500에서 1000mm 정도를 보시면 적당이라는 말이 대략 맞을 겁니다. 선이 두 개가 빠졌어요. 익스텐드 바운다리 엣지. 여기까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세팅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선 종류 축척이요. 그리고 도면도 세팅해야죠. 렉탱글. 오늘은 A4에다가 출력할 겁니다. A4에다 출력할 거예요. 골뱅이 297,210 옵셋 10mm. 자, 축척이 얼마쯤 될까요?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000이네요. 14,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100분의 1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스케일 100배. 왜 이렇게 크다고? 네. 100분의 1이네요. 80분의 1 써도 될 것 같은데. 스케일 레퍼런스 100이 80으로
80분의 1은 너무 작고 100분의 1 정도가 맞겠네요. 자, 저처럼 100분의 1로 한번 맞춰 보시죠. 자, 그 다음엔 선 모양이 어때요? 실선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LT 스케일. 자, 축척에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무난하다고 했죠? 50. A4라 그런지 생각보다 크네요. 그죠? LT 스케일 100 나누기 3. 저는 이렇게 조그맣게 지정해 봤습니다. LT 스케일로 한번 지정해 보시죠. 자, 스타일이죠. 글꼴이요. 스타일. 스탠다드 말고 저는 이렇게 맑은 고딕을 쓰겠습니다. 레귤러를 쓰고, 자, 어플리 클로즈. 글꼴을 쓸 때는 보통 작은 글꼴, 본문에 사용되는 글꼴이 1.5에서 3mm 정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글꼴은 중간 정도의 크기입니다. 여기 제목줄 있죠. 이 제목줄이 큰 글꼴이라면 얘는 중간 정도 되는 글꼴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수 문자보다는 좀 크고 얘보다는 좀 작고. 자, 이해되시죠? 저는 여기를 한 6에서 8 사이를 쓸 겁니다. 작은 문자는 2mm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4mm가 적당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4mm에 곱하기 축척을 합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400mm가 되는 거죠. M텍스트든 D텍스트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자, D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자, 클릭하고 400mm. 여기가 안방. 자, 적당한 크기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제가 왜 M텍스트를 안 쓰고 D텍스트를 썼냐면 이거 명령어가 있어요. D텍스트를, 그러니까 텍스트를 M텍스트로 바꾸는 명령어도 있고, 그 다음에 렉탱글에 보시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오스냅 중에 지오메트릭 센터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 여기 지오메트릭 센터와 인서트죠. 이렇게 인서트를 맞춰주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얘를 복사하는 거죠. 카피.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각 방마다 이렇게 놓게 되는 거죠. 여기는 그냥 방이죠. 여기는 주방이죠. 여기도 그냥 방이죠. 여기는 욕실이겠죠. 여기는 거실이겠죠. 자, 텍스트도 한번 써보시죠. 그 다음에 해치도 좀 줘야 돼요. 해치는 여기가 색상이 빠져 있네요. 자, 파란색으로 주고, 자, 해치를 줄 때요. 해치를 줄 때 보시면은 텍스트를 이렇게 피해가는 거 보이시죠? 렉탱글 때문에 텍스트를 피해갑니다. 이거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없어도 해치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피해가요. 문자 주변으로 해치는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넣어야 돼요? 문자부터 넣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 얘를 뺐습니다. 다시 보죠. 해치를 넣고 문자를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문자가 안 피해 가잖아요. 자, 해치 에디트에 보시면 여기 셀렉트가 있어서 글자를 선택해 주면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해치도 하나 넣어야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 정의를 이용해서 뭐 500짜리를 넣고 해치도
제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하나만 넣어봤어요. 자,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전부 다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치수입니다. 자, 딤 스타일. 자, 그 다음 모디파이. 치수는 중간중간에 바꾸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건 애초에 선택해 놓고 작업합니다. 자, 라인 탭부터 하나씩 봅니다. 여긴 안 바꾼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바꿔야 됩니다. 얘가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이라고 했어요. 6에서 10mm 사이. 저는 짧게 쓸 거니까 6mm. 그 다음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자, 픽스 랭스. 이 픽스 랭스는 이 베이스 라인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고 했습니다. 8mm. 그 다음 심볼. 자, 심볼은 도트를 쓸 겁니다. 자, 도트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만 화살표일 뿐 나머지는 다 도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도트를 쓸 겁니다. 근데 도트를 쓸 때는 크기 때문에 한 1mm 정도 빼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손댈 거 없고요. 문자. 자, 문자의 색상만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린 줄 겁니다. 문자의 크기 2mm 줄 겁니다. 나머지는 바꿀 거 없고, 자, 여기선 ISO를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 피트 탭. 피트 탭에서는 반드시 이 유즈 오버롤 스케일을 바꾸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얘가 치수 축척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프라이머리 유닛에서 윈도우 데스크탑 쓸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천 단위 자릿수를 찍을 거예요. 소수점은 마침표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0. 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고. 자, 오케이. 클로즈. 자, 어넌테이트에서 이제 치수 기입을 하는 겁니다. 컨티뉴. 자, 베이스 라인 새로 선택하고, 레이어가 잘못 들어갔네요. 얘가 중심선 레이어네요. 치수 레이어로 하나 바꾸고, 컨티뉴. 그 다음 컨티뉴. 그 다음 베이스 라인. 다시 컨티뉴. 그 다음 베이스 라인. 다시. 여기 중간에 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 뺐구나. 그냥 넘어가죠. 컨티뉴. 그 다음 베이스 라인. 기본 치수 기입 다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밑에다가 우리 이거 그려야죠. 글씨를 써야죠. 서클 반지름 10mm, 라인 쿼드란트에서 한 120. 자,
랭슨 델타 5mm, 옵셋 10mm, 자, 옵셋 5mm. 너무 작을까? 자, 텍스트, 자, 여기다가 글씨를 쓰면 되겠죠. 6mm. 자, 다시 한번 텍스트. 이번에는 바텀 라이트, 스케일은 2mm, 스케일 이꼴 1대 100. 그 다음에 스케일, 얘가 몇 배 커져야 되는 거예요? 100배 커져야 되는 거죠? 너무 큰가요? A4랍, 자, 센터에다 놓고요. 아이고, 얘가 너무 크네요. 얘는 어쩔 수 없네요. 2분의 1로 줄이죠. 너무 작은데 그럼? 자, 일단 2분의 1로 제가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플롯입니다. 플롯 명령어를 쓰는데 여기다 플롯이라고 써도 돼요. 플롯 명령어 뜹니다. 다시요. 여기 보시면 프린터 그림 있죠. 얘 누르셔도 돼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컨트롤 P가 플롯 출력이죠. 프린터죠.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작업해야 될 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헬프 오른편에 보면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면 요 내용이 접힙니다. 이렇게요. 근데 헬프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 방향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열립니다. 요 내용이 열리고 닫혀요. 여기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자, 다 열어놓고 씁니다. 우리가 쓸 것만 선택합니다. 저기 보시면 드로잉 오리엔테이션 돼 있죠? 출력 방향이란 뜻입니다. 포트레이트는 세로 방향이고요. 랜드스케이프는 가로 방향이고요. 우리는 출력 방향이 랜드스케이프입니다. 가로 방향입니다. 항상 랜드스케이프로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아래 뒤집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본하기 위해서 왼쪽을 25mm 띄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책을 이렇게 재본하게 되면 어떤가요? 재본하는 쪽이 좌우가 뒤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하나는 이걸 끄고 출력하고 다른 하나는 체크하고 출력하고, 그래야 재본됐을 때 앞뒤로 이렇게 붙어서 출력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랜드스케이프 체크해 주셔야 가로 방향 출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옵션은 선택 안 해도 돼요. 플롯 스탬프 체크하면 도장 찍어요. 스탬프 들어갑니다. 여기는 딱히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는 써야 됩니다. 플롯 스타일 테이블이라고 해요. 여기는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쓰는 건 딱 3개입니다. 하나는 acad.ctb 파일입니다. 자, yes. acad.ctb. ctb가 뭐냐면은 컬러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색상표예요. acad ctb로 선택을 해놓으면 컬러로 출력합니다. 도면을 컬러로 출력할 때 acad.ctb를 씁니다. 실제로 도면을 컬러로 출력해 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여러 분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그러니까 설계를 정식으로 배운 분이 아닌 분들, 그분들은 뭐 선의 굵기나 뭐 이런 것들로 봐야 되는데, 그분들은 선의 색상으로 봐요. 선의 색상으로
도면을 봅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도면을 드렸더니 자기는 이거 못 본대요. 어떻게 드릴까요? 그랬더니 칼라로 출력하래요. 칼라로 출력했더니 거봐 얼마 도면이 예뻐 이러시더라고요. 도면이 예쁘대요. 실제로 그런 분들 계세요. 자, 또 하나 그레이스케일 테이블. 그레이스케일이 뭐냐면은요, 회색 톤입니다. 흰색부터 검정색까지 255단계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흑백 TV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흑백 TV 세대인데, 흑백 TV가 사실은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완전히 흰색, 검정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흰색부터 검정색까지 여러 단계가 있어가지고 그 중간 단계의 색상을 표현해줘요. 이거 완전히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흑백 TV는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을 말합니다. 그럼 완전 흑백, 그 블랙 앤 화이트가 누구냐면 여기 모노크롬이라고 보이시죠? 이 모노크롬이 완벽한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자, 모노라는 단어와 크롬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모노가 무슨 뜻일까요? 들어보신 적 많을 거예요. 하나란 뜻입니다. 스테레오는요? 2개요. 트리오는요? 3개요. 숫자입니다. 숫자. 모노, 스테레오, 트리오, 쿼드, 펜타, 헥사, 그 다음에 8개가 옥타.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모노란 얘기는 하나란 뜻이고요. 크롬은 색상이란 뜻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의 색상, 단색이란 뜻입니다. 단색으로 출력하기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쓰는데 그러니까 설계 도서는 전부 다 모노크롬으로 출력합니다. 칼라로 출력하지 않아요. 그레이스케일로 출력하지 않습니다. 다 모노크롬으로 출력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모노크롬을 선택하시고 그 오른편에 플로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플로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플로터를 누르시면 칼라 테이블이 이렇게 실행됩니다. 얘가 칼라 테이블이에요. 색상별로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빨간색을 선택합니다. 빨간색을 선택하면 속성창에 여기 칼라 블랙으로 잡혀 있죠. 왜 빨간색인데 블랙이지?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빨간색은 검정색으로 출력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출력 색상입니다. 이 색상은 이 색상으로 출력해라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다 무시하셔도 좋은데 여기 라인 웨이트요. 라인 웨이트가 선굵기입니다. 라인 웨이트가 선굵기예요. 요거 하나 건드려요. 자, 빨간색은 주로 중심선과 치수선에 들어가죠. 가는 실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0.09mm. 여기는 0.1mm가 있어요. 0.1mm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0.1mm로, 노란색은요 굵은 선이잖아요. 단면선이잖아요. 그러니까 0.3mm. 얘는 마감선입니다. 문자예요. 0.2mm. 컬러별로 선굵기 지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색상별로 선 굵기를 지정해서 씁니다. 컬러 테이블을 건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여지껏 선 굵기는 어디서 지정하셨나요? 네, 레이어요. 여기다 써보죠. 선 굵기가 첫 번째는 레이어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요, 출력이에요. 선 굵기를 지정하는 곳이 2군데입니다. 레이어하고 플롯하고.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은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하고 있죠. 근데 지금 플롯에서 선 굵기를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다가 선 굵기를 지정했어요.
여기다가 선굵기 지정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출력에도 선굵기 지정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플로터에서 지정한 선굵기로 나가버립니다. 두 군데 다 지정돼 있으면 플로터에서 지정한 선굵기로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선굵기를 지정했으면 여기는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레이어에서 지정된 대로 나가겠죠. 만약에 여기다 지정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선굵기를 지정해야겠죠. 이해되시나요? 솔직히 얘하고 얘는 문제가 안 돼요. 얘가 문제가 되죠. 현장에서는요, 레이어에서 지정해서 선굵기,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선굵기 지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플롯 할 때 선굵기 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올드 유저들은 여기서 지정해요. 여러분들 같은 뉴비는 여기서 지정합니다. 왜냐면 이게 전통적인 거고요, 얘가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커뮤니티에 보면은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커뮤니티에 보시면 심심치 않게 이런 글이 올라와요. 나는 레이어에서 선굵기를 지정했는데 누가 출력할 때 선굵기를 지정해서 나 테러 맞았어 라고 합니다. 자기가 테러를 당했대요. 그리고 이제 욕하는 글이 올라와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둘 다 쓰거든요. 현장엔 둘 다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걸 둘 다 제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레이어에 선굵기 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레이어에 선굵기 쓴다?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내가 출력할 때 선굵기 쓰니까 레이어에서 선굵기 쓰지 마라? 이것도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상사한테 맞추세요. 여러분들 상사가 레이어를 쓰는지 아니면 플롯 할 때 쓰는지, 그러니까 칼라 테이블을 쓰는지 그거 보고 맞추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주 심심치 않게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자기 테러 맞았다고. 자, 제가 레이어에서 선굵기를 지정했습니다. 레이어에서 선굵기를 지정하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선굵기를 여기 Use Object Line Weight로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굵기대로 출력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반드시 이걸 바꾸셔야 돼요.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실제로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시험장에 가면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도면은 2장입니다. 2장인데 여분으로 1장 더 줘요. 총 3장 줍니다. 이해되시죠? 총 3장 줘요. 1장 잘못 출력했을 경우. 그래서 총 3장 줘요. 이거 보고 이거 안 바꿨으면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저 같은 올드 유저는 어떻게 쓴다고요? 얘를 쓴다고요. 자, 0.1mm, 0.3mm, 0.2mm, 0.1mm. 자, 0.2mm, 0.1mm, 0.2mm.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선굵기를 여기서 줘요. 레이어에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취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지정해서 썼으니까 이걸 써요.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레이어가 편하면 레이어에서, 여기 칼라 테이블이 편하면 칼라 테이블에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이브 있죠. 세이브를 누르면 이렇게 칼라 테이블을 별도로 저장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쓰는 건 A3라고 했습니다. 근데 납품할 때는 A2예요. 인쇄소로 갑니다. 도면 들고 인쇄소로 가요. 인쇄소 가서 도면 딱 넘겨주고 1번 색은 굵기 얼마, 2번 색은 굵기 얼마, 3번 색은 굵기 얼마. 그럼 그분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라 테이블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선굵기는 거기 칼라 테이블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체크해서 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칼라 테이블은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참고로 이 경로는 어디서 얻어올까요? 자, 세이브 앤 클로즈 어플리 레이아웃 오른쪽 버튼 옵션 파일 탭. 자, 봅시다. 서포트 펫 얘는 아닐 거고, 자, 프린터 파일 스플러 얘는 아니고,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플롯 앤 퍼블리시 로그 파일 여기 있네요. 여기서 가져오거나. 이 파일이 맞을라나? 자, 다시. 네, 맞는 것 같네요. 네, 바로 여기서 가져오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보시죠. 그래서 요 칼라 테이블을 반드시 지정해 주셔야 돼요. 1번, 2번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3번입니다. 프린터요. 프린터. 자, 프린터의 종류를 살펴보시면 여러가지 프린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자, 이건 내가 지금 지정해 놓은 프린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ACAD PDF가 있습니다. 제너럴 도큐멘테이션, 일반적인, 하이 퀄리티, 고품질, 스몰 리스트, 저품질, 그 다음에 웹용. 자, 이해되시죠? 그 중에 이제 제너럴 도큐멘테이션. 자, 이렇게 놓으면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린 PDF로 아주 자주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저기 멀리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클라이언트랑 모여서 도면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제주도에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 타고 가야 되나요? 아니죠. PDF 출력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PDF 출력해서 도면 체크하고 나한테 뭘로 보내줘요? PDF로 다시 보내줘요. 그럼 그거 보고 전화통화로 이런 부분 이렇게 이런 이유로 수정하랍니다. 수정. 자, 이해되시나요? CAD 도면 주시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CAD 도면이 원본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거 봐라. 니네 계약 해지. 그리고 그 도면들 본인들이 써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되게 잔인한 얘기예요. 왜냐면 클라이언트들도 설계를 할 줄 알아요. 아는데 그분들은 더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일을 맡긴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원본 줬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거 봐라. 이건 요 정도는 나도 고칠 수 있는데. 그럼 니네 계약 해지. 그리고 본인들이 고쳐서. 이해되시나요? 그 원본 주는 거 아니에요. PDF 주는 겁니다. 그럼 원본 언제 줘요? 계약, 그러니까 공사 다 끝나고. PDF를 선택했는데 여기 페이퍼 사이즈 보이시죠? 눌러보시면 ISO A4 쓰시면 안 돼요. 쭉 위로 올립니다. 쭉 올립니다. 쭉쭉 올립니다. 쭉쭉 올립니다. 쭉 올라가면 여기요. ISO 풀 블리드 A4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제가 선택하고 있는 거. 풀 블리드라고 하는 거. 얘네들 쓰셔야 돼요.
이 풀 블리드가 무슨 뜻이냐면 여백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프린트를 할 때요, 이렇게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PDF로 출력할 땐 여백 없이 출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가로 출력이잖아요. 세로 출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선택하시면 돼요. 먼저 PDF부터 출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스플레이는 화면상에 있는 걸 그대로 출력합니다. 익스텐드는 확장해서 0,0에서부터 도면 다 확장해서, 그 다음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도면 영역을 정의하는 명령어인데 그 리밋에 있는 내용만 출력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쓸 건 이 윈도우입니다. 윈도우가 화면상에서 영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요. 윈도우 누르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클릭하셔도 좋고 안쪽으로 클릭하셔도 좋고 이렇게요. 자, 윈도우 버튼 누르면 비활성되고 활성되고 보이시죠? 이렇게 안쪽으로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영역을 지정해 놓고 나면 여기 피투페이퍼 보이시죠? 피투페이퍼가 체크되어 있잖아요. 이건 넌 스케일입니다. 축척 안 맞춘 거예요. 얘를 풀어 주셔야 비로소 축척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피투페이퍼에도 축척이 똑같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뭐라 그랬나요? 제가 풀 블리드 여백 없는 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건 반드시 풀어 주셔야 돼요. 풀어서 종이의 1mm가 도면의 100mm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면상의 100mm가 출력했을 때 1mm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100분의 1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플리 레이아웃. 지금 이 모든 값들을 저장하는 겁니다.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왼편으로 가서 프리뷰. 자, 하나 안 했어요. 자, 삐뚤어진 거 보이시나요? 도면 삐뚤어 나왔죠. 그죠? 왜 삐뚤어졌냐면 바로 얘 때문에. 여기 센터 더 플롯이요. 플롯 옵셋이라고 되어 있죠? 도면을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센터 더 플롯 체크해 놓고 나면 이렇게 딱 맞춰서 나옵니다. 딱 맞춰서 나와요. 자, 그러면 어플리 레이아웃 한 번 더 프리뷰를 할 때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확대해 보세요. 그러면 선굵기 지정돼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여기 가는 선 굵은 선 지정돼서 나오잖아요. 이걸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도면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선굵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 내용들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글자 크기가 잘못돼서 너무 작아요. 이걸 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이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걸 보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OK 누르면 출력됩니다. 지금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PDF입니다. 그러니까 파일로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파일로 저장합니다. 저는 문서 파일에 저장되네요. 세이브. 네, 저장 끝났습니다. 뜨네요. PDF로 출력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PDF 출력해 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PDF 된 거를 출력해서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플롯. 자, 그러면 여기 어플리 레이아웃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값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여기 페이지 셋업에 보시면 프리비어스 플롯이라고 보이시나요? 프리비어스 플롯, 이전에 출력했던 작업 환경을 얘가 불러옵니다.
프리비어스 플롯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전에 썼던 환경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시험장 가면은요, 이거 일일이 맞춰서 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프리비어스 플롯을 눌러버리면 마지막에 썼던 출력 내용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바꿔서 출력하는 거죠. 이번에는요, 실제 프린터로 출력해 보죠. A3 보시면 이거 뭐냐면 종이가 조금 작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시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A4 있네요. A4 여기가 프린터들마다 자기네들이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를 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프린터를 종이를 보여줍니다. 얘는 A3까지 출력이 가능하네요. A3 아닌데? 얘 A4 사이즈인데? 왜 A3라고 되어 있을까나?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영역 지정돼 있고, 자, 다 세팅돼 있죠? 항상 프리뷰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뷰를 꼭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피트페이퍼를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축척이 달라집니다. 104로 나와요. 프리뷰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최대 프린트 영역입니다. 여기는 출력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피트페이퍼를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최대 출력 영역이 넘어갔죠. 여기인데 최대 출력 영역이 넘어갔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그 안쪽에 있는 내용은 이 안쪽 출력 가능한 영역 안쪽에 있는 내용은 1대 100으로 맞춰버립니다. 그 다음에 확인됐으니까 오케이. 컨트롤 숫자 2를 누르시면은요, 컨트롤 숫자 2를 누르면 디자인 센터가 이렇게 뜹니다. 디자인 센터라고 해요. 이건 이제 블록 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현재 여기 보시면 폴더 있고 오픈 드로잉 있고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과거에 내가 사용했던 내역을 말하는 거고요. 오픈 드로잉은 현재 내가 여기 오픈되어 있는, 여기 열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폴더는 내가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지정해서 쓸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오픈 드로잉을 보시면 얘가 CAT 2급에서 들어온 건데, 여기 블록이라든지, 블록 없네요. 뭐 몇 가지 있는데, 여기 레이어가 있네요. 가상선부터 해서 쭉 한 번에 선택하고 드래그 앤 드랍, 그러면 여기 레이어에 이렇게 복제가 끝납니다. 이해되시나요? 원래 블록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블록이라든지 딤 스타일이라든지 레이어 이런 것들을 복사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면에 있는 블록들을 복사해 온다든지 레이어를 복사해 온다든지 선 모양을 불러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디자인 센터입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세팅하지 않아도 금방 세팅 끝났네요. 외형선을 기준으로 해서 X라인 0도, 90도, 45도. 자, 트림 옵셋 120mm, 70mm, 옵셋 100mm, 트림 필렛
적당히 간격 띄우고 옵셋 55mm. 자, 필렛, 트림, 펜스. 라인, 이레이즈, 펜스. 기본 도형이죠. 옵셋 10mm, 옵셋 30mm, 로테이트 24도, 마이너스 24도, 필렛, 라인, 옵셋 30mm, X라인 버티컬, 카피, 필렛, 다 됐으니까 이레이즈, 옵셋 77mm. 자, 트림, 필렛. 자, 카피, 그 다음에 필렛, 라인, 은선. 자, 라인, 트림, 라인. 자,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한번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다시 한번 라인, 다시 한번 라인, 트림. 자, 모양은 끝났습니다. 얘는 이만큼 올릴 거고요, 얘는 이제 이만큼 밀 겁니다. 자, 치수 기입할 겁니다.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간격 6mm. 그 다음 심볼 앤 에러 화살표 그대로 쓰고요. 문자, 자, 문자도 그대로 쓰고요. 이때 ISO 스탠다드로 바꿨습니다. 얘는 ISO 쓸 일은 없네요. 그럼 그냥 온라인. 프라이머리 유니트, 자, 윈도우 데스크탑. 이거 말고는 얘는 건들 거 없습니다. 색깔 바꿔야 되겠군요. 문자의 색상, 아까 보니까 노란색이던데. 자, 문자의 색상 바꿨습니다. 자, 치수, 딤 스케일 안 바꿨군요. 자, 피트. 자, 얘가 1:2 도면이네요. 자, 그 다음 베이스 라인, 다시 컨티뉴어스, 여기서부터 자, 요렇게 하나 이 지우고, 그 다음 베이스 라인, 다시 라인,
그 다음 continuous 다시 라인, 그 다음 다시 한번 라이너, 그 다음 continuous angular, 자 미러, 치수 기입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없네. 아 이쪽에 있겠구나. 레이아웃 없네. 자 다시, 자 서클, 레이어를 바꿉시다. 레이어는 문자로 서클, 반지름 5mm, 라인 10mm, 10mm가 아니구나. 100mm. 100mm 너무 큰데요. 자 80mm, 옵셋 5mm, 옵셋 4mm, 텍스트, 자, 문자의 크기 3mm,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탑, 이때 저스티피케이션은 미들 센터, 다시 바텀 라이트, 스케일, 이건 조금 더 키워도 되겠네요. 4mm. 오호, 스케일, 미드 포인트 2배. 자 이동하기, 센터에다 맞춰주세요. 센터란 얘기는 여기에 중간이란 얘기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복제, 하나 저는 다 그렸습니다.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출력할 건데, 이건 CAT 2급에서 여기까지 해야 돼요. 보통 CAT 2급에서는요 얘는 여기서 안 해요. 어디서 하냐면 레이아웃에서 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 레이아웃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서 합니다. 자 이 레이아웃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오토캐드는 모델 스페이스와 페이퍼 스페이스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모델 스페이스는 모형 공간으로, 페이퍼 스페이스는 출력 공간으로 또는 종이 공간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모형 공간, 말 그대로 모델링을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도면을 그리고 글씨도 쓰고 그 다음에 3D로 모델링을 하는 공간이 모형 공간. 페이퍼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종이 공간입니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역이 페이퍼 스페이스입니다. 이 레이아웃이 바로 페이퍼 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퍼 스페이스에서는 3D 명령어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출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역이다 보니까 3D가 안 돼요. 자, 먼저 페이지 셋업입니다. 페이지 셋업. 그러면 이렇게 떠요. 모델이요. 현재 모형 공간 설정하기입니다. 자, 근데
명령 안 쓰고 그냥 레이아웃 1을 꾹 눌러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아웃 1로 들어옵니다. 누르시면 돼요.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페이지 셋업 매니저가 나옵니다. 이걸 쓰시는 거예요. 명령 안 써도 돼요. 여기 여기 타이틀 바 있죠? 바로 여기 있는 요 타이틀 바를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페이지 셋업 매니저가 여기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뜹니다. 레이아웃 1번을 수정할 겁니다. 이렇게 모디파이로요. 만들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뭔가요? 프린트 명령어죠. 네. 자, 마지막에 썼던 거 없구나. 자, PDF로 가볼까요? PDF 풀 블리드 A4. 이때 여기 출력 영역은 레이아웃이 됩니다. 출력 영역은 레이아웃이 되고, 여기 센터 더 플롯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롯 스케일은 1:1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OK 클로즈. 그러면 이렇게 세팅이 끝납니다. 이 페이퍼 스페이스에는 몇 가지 조절 항목이 있는데요. 자, 옵션이요. 옵션에 보면 여기 디스플레이 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밑으로 여기 가면 레이아웃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프린터블 에어리아, 출력 가능한 영역 보이기, 배경 보이기, 그림자 보이기. 오케이. 보이시나요? 여기 회색 영역, 여기가 출력 안 되는 거, 여기가 출력되는 거. 자, 다시 봅니다. 옵션, 색상에서 여기 배경이 원래 흰색이 아니에요. 여기 검정색이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 이렇게 생긴 겁니다. 레이아웃 2 누르잖아요.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회색은 아예 출력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하얀색이 종입니다. 하얀색이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다가 출력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점선 보이시나요? 이 점선이요. 이 점선이 출력 가능한 영역입니다. 여기가 출력 가능한 영역이고, 여긴 출력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프린터는 종이를 좌우에 이렇게 딱 맞물려서 밀고 갑니다. 이송시킨다 그래요. 그럼 이 종이를 맞물린 이 좌우의 여백만큼 출력이 안 돼요. 바로 여기처럼 이만큼이 프린터가 종이를 붙잡고 출력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가 쭉 오잖아요. 그럼 센서가 인식을 해요, 종이를. 그 다음에 종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출력하는 게 아니고, 인식한 뒤에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출력을 시작을 해요. 센서가 종이를 여기서부터 인식을 하면 실제로는 출력을 여기서부터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뒤로 끝까지 가면, 쭉 끝까지 가면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를 인식하게 되면 여기까지밖에 인쇄가 안 돼요. 이게 프린터블 에어리아, 출력 가능한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옵션 항목에서 바꾼 거예요. 자, 페이퍼 섀도우, 요 밑에 가면 그림자 생성된 거 보이시나요? 꺼볼까요? 자, 오케이. 자, 그림자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퍼 백그라운드 어떻게 되나요? 배경이 사라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프린터블 에어리아 이렇게 놓고 시험 보는 겁니다. 도면이 이런 게 와요.
이런 도면이 옵니다. 렉탱글 0,0 골뱅이 297,210 이렇게 A4 용지 그리고 옵셋 10mm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그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그린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여기 모델에 있는 내용 있죠. 이 모델에 있는 내용을 여기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여기서 작업을 하고 여기서 불러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게 CAT 2급의 끝입니다. 여기 불러와서 배치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도면 많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도면 세팅합니다. 이렇게요. 도면 세팅된 거 보이시나요? 하나씩 하나씩 도면 세팅해서 얘만 따로 출력할 수 있어요. 얘만 출력. 그러면 한 번에 도면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이런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지금 배경이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배경을 뭘로 바꿔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배경을 검정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검정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보기 편하라고. 흰색을 보면 눈이 아프니까 검정색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검정색으로 바꾸어 볼까요? 저는 아직은 명령을 조금 더 설명해야 되니까 전부 다 체크해 놓죠. 자, 페이지 셋업, 모디파이, 모노크롬에 프린터로 해놨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만큼이 프린터블 에어리어로 나오죠. 자, 얘는 어떤가요? 여백이 있나요? 없죠. PDF A4 풀 블리드 A4입니다. 여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렉탱글 0,0 297,210 그러면 딱 맞게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요. 그런데 얘는 어떨까요? 렉탱글 0,0 297,210 다시 렉탱글 0,0 297,210 삐뚤어진 거 보이시나요? 프린터블 에어리아가 있을 때 여기가 0,0입니다. 여기가 0,0이 아니고 여기가 0,0입니다. 여기가 0,0이에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 얼마점 마이너스 얼마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가운데 세팅을 할 수가 없죠.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모형 공간, 출력 공간 이해되시죠? 페이지 셋업 하는 것도. 자, 여기 보시면 mview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모형 공간 보기요. 아까 그랬습니다. 모형 공간에 있는 내용을 불러와야 된다고. 그게 바로 mview 명령어입니다. 모형 공간 보기, 모델 스페이스 뷰어라고 합니다. mview 명령어 쓰면 돼요. mview 단축키는 mv.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씁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mview 그 다음에 영역을 지정하면 들어옵니다. 영역을 지정하면 들어와요. 자,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불러 보시죠. 자, 다시요. mview 보시면은요, 여기 2, 3, 4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트가 있습니다. 피트는 화면 맞춤입니다. 피트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맞추어서 딱 들어와요. 자, 피트도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여백이 있잖아요. M뷰 피트. 그러면 딱 여백 안에 맞춰서 들어와요. 이렇게 프린터블 에어리아만 딱 맞게 들어옵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모델뷰 피트. 그러면 지금처럼 출력 가능한 영역에만 딱 맞게 그려져요. 다시 봅니다. 모델뷰 이번엔 두 개요. 그러면 화면을 둘로 쪼개줍니다. 여기 호리젠탈. 그러면 수평으로 이렇게 두 개 쪼개서 들어옵니다. 두 개 버티컬. 그러면 수직으로 두 개 쪼개져서 들어와요. 동시에 모델뷰를 두 개를 불러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피트 자, 모델뷰 이번엔 3개입니다. 아, 3개 말고 4개부터 할까요? 동시에 4개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4개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아이고, 여기다 안 했구나. 여기다 했구나. 모델뷰 4개, 모델뷰 4개, 이렇게 4개요. 탑뷰, 프론트뷰, 라이트뷰 삭제. 여기는 삭제. 이렇게. 여기는 탑뷰, 여기는 프론트뷰, 여기는 라이트뷰. 이렇게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CAT가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4개만 만들어 보시죠. 모델뷰 4개. 그러면 4조각으로 들어옵니다. 자, 모델뷰 3개. 얘는 좀 더 복잡해요. 이렇게 호리젠탈로 3개 불러오기, 버티컬로 3개 불러오기. 그 다음에 큰 거를 위에다 놓고 작은 거를 아래다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큰 거를 밑에다 놓고 위에다 작은 걸 2개 놓으면 돼요. 그 다음 큰 걸 왼쪽에 놓고 작은 거 2개를 오른쪽으로 놓으면 됩니다. 다시 큰 거를 오른쪽에 두고 작은 거를 왼쪽에 두면 돼요. 호리젠탈, 버티컬. 큰 게 위에 있다고 해서 얘가 탑, 아래에 있으니까 바텀, 빌로우가 되는군요. 빌로우. 왼쪽에 있으니까 레프트, 오른쪽에 있으니까 라이트. 바로 이렇게요. 호리젠탈, 버티컬, 어버브, 빌로우, 레프트, 라이트. 어버브 큰 게 위쪽에 있다는 뜻이고, 빌로우는 큰 게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고, 레프트는 왼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보죠. 호리젠탈 수평으로 3개, 버티컬 수직으로 3개, 어버브 3개. 자, 어버브 위에 하나, 그 다음 3개, 빌로우 아래쪽으로 3개, 레프트 왼쪽으로 3개, 라이트 오른쪽으로. 자, 이해되셨나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나오네요.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델뷰 3개. 자, 호리젠탈 피트 화면 맞춤으로 들어가요. 모델뷰 3개. 예를 들어서 어버브, 그 다음 피트. 그러면 얼마든지 다 화면 맞춤으로 들어갑니다. 피트는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모델뷰 피트, 그 다음에 선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려봅니다. 렉탱글 297, 다시 렉탱글 골뱅이 297,210 옵셋 10mm. 자, 여기도 대각선으로 이동하기. 중간점이 여기 중간점이라 딱 맞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다시 봅니다. 자, 모델뷰 피트 모델뷰
피트 렉탱글 샵 297 아니다 렉탱글 297 콤마 옵셋 10mm 이동하기 1대5 스냅은 지오메트릭 센터, 얘도 지오메트릭 센터. 자, 그러면 간단하게 잡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모델 뷰. 자,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그리드가 잔뜩 보이죠. 자, 얘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얘를 활성화 시킬 겁니다. 그 활성화 시키는 명령어가 바로 이 mSpace하고 pSpace입니다. mSpace는 모형 공간 활성화, pSpace는 종이 공간 활성화. 자, 여기서 mSpace 그러면 이렇게 모형 공간이 활성화됩니다. 뭐 일반적인 작업 여기서 다 해요. 그 다음 pSpace 그러면 다시 종이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쪽에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볼까요? mSpace 그러면 여기는 작업이 안 돼요. 여기가 작업이 됩니다. 모형 공간 활성화니까 모형 공간이 액티브 즉 활성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쪽만 작업하는 겁니다. 여긴 작업 자체가 안 돼요. pSpace 그러면 페이퍼 스페이스 활성화란 말이죠. 여기가 작업이 돼요. 여긴 작업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명령어 쓰셔도 좋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면 활성화되고 더블 클릭하면 활성화되고. 자, 한번 해보시죠. 모형 공간 활성화 시킨 다음에 명령어 중에 그리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리드. 아이고. 여기 오프 해버리면 자, 어떻게 되나요? 그리드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 단축키가 있어요. F7키입니다. F7키가 그리드 온오프입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여기 아이콘 보이시나요? 요게 그리드 온오프입니다. 자, 그리드 온오프 해보시죠. 그리드 오프하면 좀 보기 편할 겁니다. 엠뷰를 제가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만들었어요. 겹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활성화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거를 클릭하면 그 다음으로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안쪽에 있는 얘는 활성화를 못 시킵니다. 선택이 안 돼요. 선택 자체가 얘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보세요. 얘는 요만큼 자기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누르면 돼요. 얘는 요만큼 자기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누르면 돼요. 여기도 보면 네, 되네요. 그죠? 근데 얘는 자기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활성화 자체가 안 됩니다. 반드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델 뷰를 엠뷰를 4개를 놓고 우상단을 지웁니다. 우측 상단은 없어요. 자, 여기는 탑이 나와야 되고 여긴 프론트가 나와야 되고 여긴 라이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mSpace를 이용해서 갖다 놓고 여기도 갖다 놓고 자, 갖다 놓고 그리드 F7번 이용해서 그리드 지우고 그러면 기본적인 모양이 만들어지네요. 그 다음엔 이제 뭘 맞춰야 되냐면 축척을 맞춰야 돼요. 이게 진짜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이게 2분의 1인지 혹은 1대1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축척을 맞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MV 셋업으로 맞추는 방법입니다. MV 셋업으로 맞추는 방법이 첫 번째. 그 다음 줌으로 맞추는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린 둘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줌으로 맞춰 보도록 하죠. 자, 줌으로 맞출 건데 모델 탭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모델인데, 자, 줌 명령어 우리 기억하시죠? 자, 휠을 돌리면 줌인 줌아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줌이라는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클릭하면 해당 부분만 확대해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 이거 이제 첫 시간에 했을 겁니다. 줌 명령어. 자, 근데 이 줌 명령어에다 보시면 요 뒤에다가 숫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1, 2, 3, 4 혹은 0.5, 0.6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숫자를 써보죠. 2. 그럼 2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줌 3, 줌 1, 1대1입니다. 줌 2, 2배, 3배, 줌 0.3 축소 확대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줌 다음에 요 뒤에다가 이렇게 X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X요. 그러면 이렇게 축소 확대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줌 2X, 다시요. 줌 2X, 줌 2X 계속 축소되고 있죠. 아까 줌 2라고 하는 건 이게 줌 2예요. 숫자 2. 근데 어때요? 넣어도 의미가 안 움직여요. 근데 줌 2X 그러면 계속 줌인되고 있죠. 자, 차이점이 뭐냐면은요, 단순히 숫자를 붙이는 건 리밋을 기준으로 합니다. 줌 2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리밋을 기준으로 2배 확대하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 2를 넣어봤자 리밋이 고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X를 붙이는 건 스크린 기준입니다. 스크린 기준입니다. 스크린 기준.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2배 확대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XP는 뭘까요? 얘가 페이퍼 스페이스 기준입니다. 페이퍼 스페이스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1로 들어가야 되겠군요. 더블 클릭하고 줌 1 나누기 2 XP 2분의 1 도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줌 쓰고 2배로 확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1이잖아요. 축척이 1이고 얘는 축척이 2배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려면 2분의 1로 줄어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 1mm가 여기 2mm죠. 그러면 2mm가 제대로 보이려면 2분의 1로 놔야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줌 2xp 이렇게 써버리면 확대가 돼버립니다. 줌 1xp 그러면 1대1인 거고, 얘가 1대1인 거예요. 줌 1 나누기 2xp 그래야 이렇게 축소돼서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줌 1 나누기 2xp 여기도 줌 1 나누기 2xp 그러면 이제 축척이 다 맞아 떨어지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다 맞춰 보시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얘를 맞춰야죠. 이걸 맞춰야죠. 그럼 어떻게 맞출까요? 간단해요. 자, 라인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정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시고요. 라인 선을 그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선택하고 이동합니다. 이동하기, 교차점이 다시 이동하기, 교차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삐뚤어졌잖아요. 이건 그립 붙잡아 가지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립만 스트레치가 됩니다. 그립만. 그럼 다 됐네요. 딱 맞는데요.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방식은 옛날 방식. 요즘은 이제 어떤 거 쓰냐면 MV 셋업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요 MV 셋업이요. 이 MV 셋업이 줌도 있고요. 그 다음 위치 정렬도 있습니다. MV 셋업 쓰시면 돼요. 자, 보시죠. 먼저 정면을 배치합니다. 정면을 잘 배치하시면 돼요. 뭐 크기 상관없고요. 잘 배치해 두시면 됩니다. 자, MV 셋업 명령을 실행하면 만들고 정렬하고 스케일 뷰포트 축척 정렬하고 기타 있네요. 여기 먼저 스케일 뷰포트부터 해볼까요? 축척을 먼저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뷰포트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뷰포트 선택 엔터.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봐요. 인터랙티브하게 할까요? 유니폼하게 할까요? 인터랙티브는 다양하게 축척을 매길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는 1대1, 아래는 1대2 이런 식으로 축척이 다를 때. 유니폼은요? 축척이 같을 때.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다 축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니폼하게. 자요, 페이퍼 스페이스는 단위가 1입니다. 모델 스페이스는요? 2겠죠. 1대2 도면이니까. 자, 축척 3개 다 끝났습니다. 맞춰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보시면 이런 위치가 안 맞잖아요. 그죠? 늘 얘가 중심이에요. 정면이 중심입니다. 정면을 먼저 맞추세요. 자, 그 다음 다시 MV 셋업. MV 셋업에 가면 얼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정렬하기예요. 눌러보면 앵글,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트 있는데 우리가 쓸 건 앵글하고 호리젠탈하고 버티컬입니다. 호리젠탈은 수평, 버티컬은 수직. 자, 호리젠탈 기준점입니다. 여기 끝점이요. 이 끝점이 얘의 여기 끝점과 일치합니다.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요, 오스냅이 다 꺼집니다. 얼라인 할 때요, 얼라인 할 때 모든 오스냅이 다 꺼져요. 그래서 오스냅 설정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수직으로 맞출 겁니다. 수직으로 맞추는 건 버티컬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이렇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죠? 수직점만 맞으면 돼요. 자, 모델 엠뷰 셋업, 그 다음 얼라인, 버티컬. 기준점을 먼저 지정해야 돼요. 자, 기준점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하고 어느 점을 기준점으로 삼을 건지 체크합니다. 저는 이 점을 기준점으로 삼을 거예요. 자, 여기를 자, 엔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기준점을 클릭해 줬습니다. 그럼 이 점과 대응하는 선이 여기죠. 클릭하고 엔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클릭. 그러면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요. 얘 움직여 줘야 돼요. 다시 MV 셋업, 얼라인, 버티컬. 자, 엔드 포인트. 여기에 엔드 포인트. 자, 그럼 위치 맞아졌죠. 자, 그러니까 MV 셋업은 이처럼 축척을 맞출 수 있고 정렬을 동시에 할 수 있고. 그럼 어느 게 조금 더 편한가요?
MV 셋업을 이용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자,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축척이 이렇게 다 달라요. 그죠? 그러면 자, 먼저 얘부터 맞추고, 자, MV 셋업 먼저 스케일부터, 스케일 뷰포트 1:2, 그 다음에 명령어가 안 끝났잖아요. 얼라인 호리젠탈 기준점 여기. 자, 엔드포인트가 엔드포인트랑 다시 버티컬 기준점, 뭐야, 명령어 끝나버렸네. 자, 버티컬 엔드포인트가 엔드포인트로. 그러면 한 번에 명령을 쭉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테두리요. 테두리를 감춰야 됩니다. 테두리를 감추는 방법은 쉬워요. 자, 레이어에서, 자, 여기 뷰포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군요. 자, 뷰포트로 레이어를 옮길 겁니다. 선택하고 레이어를 뷰포트로 바꿉니다. 자, 여러분들도 뷰포트로 바꿔 보시죠. 자, 레이어에서 뷰포트를 프리즈 겁니다. 그러면 테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건 도면을 그렸잖아요. 자, 레이아웃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페이지 셋업. 항상 페이지 셋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디파이 출력 환경이죠. 자, PDF 그 다음에 풀 블리드 A3 420297. 현장 같으면 A3를 쓸 겁니다. 저기 프린터가 원래 A3 프린터입니다. A3를 썼을 건데 지금 A3 없으니까 PDF에 A3.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모습이 이렇게 나오겠죠. 렉탱글 0,0에서 420,297 옵셋 10mm. 그 다음 모델뷰 N뷰. 그 다음에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모델뷰를 기존에 있는 라인에다가 붙여버리면 어떨까요? 굳이 감추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줌 올 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에 꽉 맞추겠죠. 여기서 줌 1 나누기 뭐 80xp 80분의 1 두면 된 거 보이시나요? 아니면 다시 휠 더블 클릭. 자, MV 셋업
그 다음 스케일 뷰포트, 자 1 엔터 80 엔터. 그러면 금방 80분의 1 맞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CAT 2급 같은 경우는 정렬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얘는 어때요? 이거 도면 한 장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F7 눌러서 도면 감추고 그리드 감추면 A3 기준으로는 80분의 1 도면이 되겠군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경우는 아예 MV 셋업을 쓸 수가 없어요. 옛날 방식밖에 안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페이지 셋업 매니저, 모디파이, 모노크롬, 한컴 PDF, 한컴 PDF 아니지, 자, 어도비 PDF, 그 다음 풀 블리드 A3, 렉탱글 0,0, 420,297, 옵셋 10mm. 자 모델 뷰 다 들어오죠. 어떤 걸 해볼까? 얘가 1층이니까 확대를 해서 제가 얘를 보고 싶어요. 얘만 보고 싶어요. 자, 근데 이거 가지고는 센터도 못 맞추고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자 줌 명령어를 쓸 건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줌 명령어 쓸 때 이렇게 코너 점 클릭하면 되잖아요. 줌 명령어에 오스냅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엔드포인트. 그러면 이와 같이 엔드포인트 오스냅이 딱 적용됩니다. 이렇게 내가 영역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오스냅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영역만 딱 확대가 돼요. 줌 명령을 쓰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줌 1 나누기 100xp, 그러면 축척이 딱 가운데로 맞아 떨어졌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런 경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MV 셋업은 아예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줌 명령어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도면을 어떻게 쓸까요? 이런 경우 도면 출력을 또는 도면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관리해요. 이렇게 관리합니다. 이거 다 따로따로 열어서, 그러니까 따로따로 저장해서 관리해요. 자, 우리 W 블록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W 블록이요. 어딨더라. 이거 어제, 이거 그제. 어디 갔나요? W 블록 여기 있네. 우리 어제 그제 아니 오늘 수요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공부한 거네요. 선택한 객체만 저장하기. 이렇게요. W 블록. 자, 객체 선택하고, 아이고, 이건 베이스 포인트구나.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객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파일 경로 선택하고, 자, 1이라는 폴더에다 저장해보죠. 자, 그러면 1이라는 폴더로 쫓아 들어가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다 파일 하나에 도면 하나씩 이렇게 다 저장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도 해도 돼요. 컨트롤 N 선택하고 복사. 자, 컨트롤 V 0,0 줌올 이렇게. 이러고서 저장하셔도 돼요.
어느 게 조금 더 편할까요? W 블록이 조금 더 편하겠죠. 명령어를 하나만 쓰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new,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 세이브, 명령어 4개 써야 되잖아요. W 블록 쓰면 하나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W 블록을 쓰면 요게 조금 문제가 돼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원점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왜냐면 원점을 여기로 잡아놨기 때문에. 얘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 얘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 그대로 쓰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원점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 점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W 블록으로 저장 한번 해보시죠. 자, 뜬 거 보이시나요? 플롯 앤 퍼블리시 잡 컴플리티드 완성됐습니다. 자, 문서 폴더에 있으니까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PDF로 출력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PDF로 출력해 보시죠. 방법은 간단해요. 파일을 열고 출력 명령을 실행하고 기본 세팅한 다음에 여기 어플리 투 레이아웃 있죠. 얘를 눌러서 저장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캔슬 누르시면 돼요. 굳이 출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 작업했던 요 환경을 저장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배치 플롯. 자, 전부 다 삭제, 전부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하기 키를 눌러서 얘네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표제란부터 해서 맨 아래 철근도까지. 자, 셀렉트. 그러면 쭉 도면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거 보이시죠? 출력 순서도, 아니 얘도 이름 순으로 쭉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폴트 넌도 있고 디폴트로 돼 있고, 여기 보면 노에라 있고 레이아웃 not initialed 돼 있죠. 레이아웃이 설정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스테이터스를 눌러보면 이렇게 노 레이아웃이 있고 노 에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에라 있는 것들 있죠. 쭉 선택해서 에라 있는 얘네들이 바로 레이아웃들입니다. 레이아웃들과 모델이죠. 레이아웃은 삭제. 그럼 모델만 남는군요. 자, 이렇게 모델만 남겨놓고, 자, 그대로 퍼블리시. 여기 PDF 확인했고요. 그대로 퍼블리시. 평면 0430 두 번째. 자, 예스. 네, 세이브.